손흥민은 검은 SUV를 몰며 런던 동부의 노동자 거리를 지나갔다. 여름 햇살이 앞유리를 통해 눈부시게 비치며 그를 눈을 찡그리게 했다.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센터인 호스퍼웨이에서 막 훈련을 마친 그는 도심의 교통체증을 피하려 이 좁은 길을 택했다. 편안한 티셔츠와 피곤한 눈을 가리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스타가 아닌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다. 여름바람이 차창을 통해 부드럽게 불어왔고 풀냄새와 도시의 매연이 섞인 향기가 실려왔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한국 팝송이 흘러나오며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의 첫 축구화를 사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보도에서 펼쳐진 낯선 광경을 포착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소년 둘이 깨끗한 천 위에 쭈그리고 앉아 반짝이는 나이키 축구공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 마커로 송을시로 쓴 판지 간판이 있었다. 축구공 판매 20파운드. 엄마를 도와주세요. 손흥민은 속도를 줄였다. 호기심이 일었다. 두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다. 낯익은 감정이지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 리암 카테어와 노아 카터 두 쌍둥이 소녀는 어머니 안나와 함께 사는 낡은 아파트 앞 보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 제임이 세미프로 축구 선수였던 그의 동료들의 사인이 새겨진 반짝이는 나이키 축구공이 쥐어져 있었다. 이 공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유산이었다. 한 번도 경기장에서 굴린 적 없는 늘 깨끗이 닦여 거실 나무 선반에 정성스레 놓여있던 공. 리암과 노아에게 이 공은 제이미가 잔디밭에서 슈팅과 드리블을 가르치며 심어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상징했다.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야. 제이미는 상상 속 골을 넣을 때마다 두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은 그들의 품에 안겨 깨끗한 천 위에 놓여 있었다. 옆에는 서툴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송을시 간판이 있었다. 축구공 판매 20파운드. 엄마를 도와주세요. 리암은 노아보다 4분 먼저 태어난 형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크고 갈색인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지? 그가 속삭였다. 노아는 공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통이 스며 있었다. 응, 형. 엄마 약 사야 해. 두 소녀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 이 공은 제이미가 6살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2년 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행복한 날들의 생생한 기억이었다. 이 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으며 제이미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축구의 꿈이었다. 리암과 노아의 어머니 안나는 희귀한 심장질환과 싸우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약해졌고 숨이 짧아졌으며 가슴 통증은 일하는 도중에 그녀를 멈추게 했다. 병을 관리하는 약은 한 달에 수백 파운드였고 그녀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인 수술은 수천 파운드에 달했다. 낮에는 잡화점 계산원, 밤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일하며 안나는 계좌에 30파운드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날 아침 리암과 노아는 돼지 저금통을 깨고 동전을 하나하나 세었다. 희망은 작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15파운드 20펜스. 아무리 애써도 부족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반 위에 축구공을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떨리는 작은 손으로 리암은 간판을 썼고 노아는 공을 한 번 더 닦았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간직하려는 듯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채소가 담긴 천가방을 든 할머니가 보도 위를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리암과 노아를 힐끗 보았다. 그들이 반짝이는 공을 꼭 쥐고 간판 옆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리암이 고개를 들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 공 사주세요. 엄마 약 사야 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구나. 시장에 가야 해서 동전이 없어. 그녀는 말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토마토 가격이 올랐다는 중얼거림이 뒤따랐다. 자전거를 탄 배달원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빠져 간판을 흘끗 보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노아의 부름은 음악 소리에 묻혔다. 손을 잡은 젊은 커플이 잠시 멈췄다. 여성이 간판의 글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속삭였다. 불쌍하다 근데 영화 시간 늦었어.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의 소음과 섞였다. 리암은 공을 더 세게 쥐었다. 제이미의 동료들의 사이는 그의 손바닥에 깊이 파고드는 듯했다. 누군가는 멈출 거야. 노아 그가 속삭였다.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애썼다. 아빠가 이 공은 특별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공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공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손흥민은 길 건너편에서 두 소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였다.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결심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두 아이에게서 무언가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그냥 차를 몰고 갈 수 없었다.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이 어렵게 살았던 때 아버지가 그의 첫 축구화를 사주기 위해 기진맥진하도록 일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조용한 희생비가 오는 오후에 공을 차며 훈련했던 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길을 건넜다. 운동화가 보도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리암과 노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따뜻했다. 얘들아 뭘 파는 거니? 리암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려 했다. 아빠의 축구공이에요 아저씨. 그가 말했다. 두 손은 유산을 꼭 쥐었다. 엄마 약을 사야 해요. 조금 더 작은 노아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가 심장병이에요 아저씨. 손흥민은 리암의 손에 쥐어진 공을 보았다. 제이미의 동료들의 사이는 선명했고 공은 방금 닦은 듯 빛났다. 그 소중함이 한눈에 보였다. 그는 공에 살짝 손을 댔다.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느껴졌다. 정말 귀한 유산이구나.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왜 이걸 팔려는 거지? 리암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아빠가 6살 생일에 주셨어요. 그가 대답했다. 아빠는 우리한테 축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슈팅하는 법, 드리블하는 법. 하지만 아빠는 이제 천국에 계세요. 노아는 고개를 숙였다. 공을 꼭 쥔 손은 마치 놓으면 아버지의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손흥민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비오는 날 경기장 옆에서 응원하던 모습, 그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라고 격려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더 생각하지 않고 그는 지갑을 꺼내 20파운드 지폐 5장을 꺼냈다. 공은 너희가 가져. 그가 말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건 엄마 약을 사는 데 써. 리암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돈을 그냥 받을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빠가 공정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노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진지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두 소년의 순수함과 정직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너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너희는 내게 가족의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그건 돈보다 훨씬 귀한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소년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소니야. 다시 올게 알았지. 리암과 노아는 공을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났다. 그들은 방금 떠난 남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단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리는 다시 일상의 리듬으로 돌아갔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두 소년과 공을 힐끗 보았지만 멈추지 않고 버스를 타기 위해 서둘렀다. 리암은 노아에게 속삭였다. 손이 아저씨 말이 맞아. 우리는 공을 지킬 거야. 그리고 엄마는 나을 거야. 노아는 미소를 지었다. 공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치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다. 손흥민은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두 소년을 보았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란다. 그는 리암과 노아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제이미가 두 소년의 마음에 남긴 열정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엑셀을 밟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그 작은 가족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안나카테오는 런던 동부의 낡은 아파트 3층에 있는 작은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섰다. 도심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마친 후 다리가 욱신거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켰지만 그녀에게는 이중 근무로 보낸 하루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두드러졌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8살 쌍둥이 아들 리암과 노아가 이웃 할머니 엘시의 보살핌 아래 이미 잠들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이 삐걱 열리자 그녀는 멈칫했다. 리암과 노아는 잠들지 않았다. 두 소녀는 낡은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기적을 본 듯 반짝였다. 그들 앞 흠집난 커피 테이블 위에는 지폐 다발이 놓여 있었다. 20파운드 지폐 5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노아보다 4분 먼저 태어난 형 리암이 벌떡 일어나 돈다발을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 엄마 약 살 돈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울렸다. 평소 조용한 노아도 일어나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크고 갈색인 눈은 반짝였다. 안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핸드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로 다가가 앉았다. 두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원래 의도보다 엄격하게 들렸다. 걱정과 갑작스레 솟은 의심 때문이었다. 너희 뭐 했어? 훔친 거야. 노아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공을 팔려고 했는데 착한 아저씨가 돈을 주고 공은 가지라고 했어요. 리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아저씨가 우리가 가족 사랑에 대해 가르쳤다고 했어요, 엄마. 안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돈 다발을 보았다. 그리고 거실 한쪽 구석나무 선반 위에 반짝이는 나이키 축구공을 보았다. 공은 그곳에 있었다. 불빛 아래 빛나며 두 소년의 아버지 제임이 세미프로 축구 선수였던 그의 동료들의 사인이 선명했다. 그 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신성한 유산이었다. 한 번도 경기장에서 굴린 적 없는 늘 깨끗이 닦여 선반에 정성스레 놓인 공. 리암과 노아에게 이 공은 제이미가 잔디밭에서
슈팅과 드리블을 가르치며 심어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상징했다. 너희는 아빠의 자랑이야. 제이미는 상상 속 골을 넣을 때마다 두 소년을 꼭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은 그들의 품에 안겨 깨끗한 천 위에 놓여 있었다. 옆에는 서툴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송을씨 간판이 있었다. 축구공 판매 20파운드. 엄마를 도와주세요. 리암은 노아보다 4분 먼저 태어난 형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크고 갈색인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맞지? 그가 속삭였다. 노아는 공을 꼭 끌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통이 스며 있었다. 응, 형. 엄마 약 사야 해. 두 소녀는 이 결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다. 이 공은 제이미가 6살 생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2년 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의 생생한 기억이었다. 이 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으며 제이미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축구의 꿈이었다. 리암과 노아의 어머니 안나는 희귀한 심장 질환과 싸우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약해졌고 숨이 짧아졌으며 가슴 통증은 일하는 도중에 그녀를 멈추게 했다. 병을 관리하는 약은 한 달에 수백 파운드였고 그녀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인 수술은 수천 파운드에 달했다. 낮에는 잡화점 계산원, 밤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일하며 안나는 계좌에 30파운드밖에 모으지 못했다. 그날 아침 리암과 노아는 돼지 저금통을 깨고 동전을 하나하나 세었다. 희망은 작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15파운드 20펜스. 아무리 애써도 부족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반 위에 축구공을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떨리는 작은 손으로 리암은 간판을 썼고 노아는 공을 한 번 더 닦았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간직하려는 듯이 너희가 아빠의 공을 팔려고 했어. 안나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6살 생일 선물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으며 2년 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이미를 기억하는 모든 것이었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엄마 약이 필요해. 엄마가 의사 선생님과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돈이 부족하다고. 노아가 작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단호했다.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길 원해요. 아빠가 원했을 거예요. 안나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아들에게 비밀을 숨겼다. 그녀의 희귀한 심장 질환은 약만으로는 부족했다. 값비싼 수술이 필요했다. 의사는 경고했다. 수술 없이는 1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리암과 노아가 그 무게를 짊어지길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까지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게 할 수 없었다. 그 착한 아저씨는 누구니 안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100파운드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리암과 노아는 경쟁하듯 손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키 크고 검은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 아저씨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노아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중요한 걸 가르쳐줬다고 하셨어요. 안나는 돈을 보았다. 그리고 공을 보았다. 100파운드는 몇 주 동안 약을 살 수 있었다. 가슴 통증을 견디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 돈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돈을 받는 건
옳지 않게 느껴졌다. 우린 이 돈을 돌려줄 거야.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모르는 사람 돈을 받는 건 위험해. 리암과 노아는 서로를 보았다. 눈빛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엄마 약. 리암이 시작했지만 안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엄마가 해결할 거야.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일어나 돈다발을 서랍에 넣고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조용해지자 안나는 혼자 주방 테이블에 앉아 선반 위의 공을 보았다. 그녀는 제이미를 생각했다. 리암과 노아에게 슈팅을 가르치며 웃던 그의 미소 두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이 도움을 거절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두려움이 자신을 구할 기회를 밀어내고 있는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든 햇살이 작은 아파트를 비췄다. 안나는 익숙한 가슴 통증으로 깨어났다. 그녀는 값싼 약 하나를 삼키고 아이들 앞에서 평범한 척하려 애썼다. 리암과 노아는 이미 일어나 주방 테이블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공은 여전히 선반 위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조용한 친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안나가 커피를 내리던 중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궁금했다. 문을 열자 키 큰 남자가 편안한 티셔츠를 입고 친절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안녕 아줌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손흥민입니다. 어제 리암과 노아에게 돈을 준 사람이에요. 안나는 놀랐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리암과 노아가 열광하는 토트넘 경기장 포스터와 TV에 나온 얼굴이었다. 손흥민 축구 스타 두 소년이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 당신이 손흥민이에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줌마와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걱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안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지만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리암과 노아는 대화를 듣고 주방에서 뛰어나왔다. 손이 아저씨, 리암이 소리치며 노아를 끌고 다가왔다. 손흥민은 웃으며 두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했잖아, 안 그래? 그는 소파에 앉았다. 안나는 약간 당황하며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돈다발을 꺼내 손흥민 앞에 놓았다.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사람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손흥민은 돈을 보았다. 그리고 안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해로 가득했다. 안나 아줌마,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저는 리암과 노아를 만났고 그들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냥 돕고 싶을 뿐이에요. 안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가족은 많은 걸 잃었어요. 리암과 노아의 아빠. 제이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 공은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하는 전부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걸 잃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손흥민은 말을 끊지 않고 귀 기울였다. 그는 선반 위에 공을 보았다. 불빛 아래 반짝이는 사인들.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 공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이미의 유산이죠. 하지만 안나 아줌마, 저는 제이미가 여기 있다면 아이들이 엄마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거라고 믿어요. 안나는 제이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프로리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세미프로 선수였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뜨거웠다. 그는 리암과 노아에게 축구의 모든 걸 가르쳤어요. 그녀가 말했다. 슈팅하는 법,
드리블하는 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는 아이들이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자라길 바랐어요. 저 공은 그가 떠나기 전에 준 선물이에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심장병이 있어요. 약은 비싸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너무 어려요. 손흥민은 조용히 앉아 안나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 춘천의 힘들었던 날들,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매 끼 일을 위해 싸웠던 때를 생각했다. 안나 아줌마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돕고 싶어요. 제이미의 공은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공이 선반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멈췄다. 눈빛이 아이디어로 반짝였다. 경매를 열고 싶어요. 제이미의 공은 아니에요. 새 공에 저와 토트넘 팀 전체의 사인을 받아요. 그 돈으로 아줌마의 약과 수술 비용을 낼 거예요. 안나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 진심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요? 당신은 우리를 몰라요. 당신은 스타예요. 세상 전체를 신경 써야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리암과 노아가 제가 축구를 하는 이유를 떠올리게 했어요. 유명해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쁨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저는 제이미가 여기 있다면 가족을 위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리암과 노아는 주방문 뒤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들은 뛰어나왔다. 눈이 반짝였다. 소니 아저씨, 진짜 공을 경매할 건가요? 리암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랑 해리케인 사인 있는 거요. 노아가 덧붙였다. 기뻐서 거의 펄쩍 뛸 지경이었다. 손흥민은 크게 웃으며 두 소년을 끌어당겼다. 맞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너희도 아저씨를 도와줄 거지. 엄마를 위해 같이 하자. 안나는 손흥민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리암과 노아의 열정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일깨웠다. 손흥민은 일어섰다. 떠날 준비를 했다. 경매 준비를 시작할게요. 그가 말했다. 안나 아줌마 그 돈은 가지고 계세요. 선물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곧 연락드릴게요. 그는 안나에게 조수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떠나기 전 그는 돌아서서 선반 위의 공을 보았다. 제이미는 너희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가 리암과 노아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가 지금도 지켜보며 너희가 불꽃을 계속 지키길 바라고 있다고 믿어. 손흥민이 떠난 후 안나는 소파에 앉아 리암과 노아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제이미가 경기장에서 두 아들을 안고 웃는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엄마 소니 아저씨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노아가 속삭였다.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엄마를 낫게 해줄 거죠. 안나는 미소 지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모르겠구나 얘들아. 하지만 처음으로 엄마는 우리가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녀는 선반 위의 공을 보았다. 제이미가 어딘가에서 웃으며 그들의 작은 가족을 위해 그의 열정이 희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느꼈다. 여름 햇살이 런던 북부의 조용한 동네에 새로 마련된 아파트의 큰 창문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졌다. 손흥민은 안나 카터와 8살 쌍둥이 아들 리암과 노아가 이곳으로 이사하도록 주선했다. 하얀 벽 따뜻한 단 나무 바닥 공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발코니가 있는 이 아파트는
카터 가족이 런던 동부의 비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손흥민은 안나를 만난 지 며칠 만에 이곳을 찾았다. 새 모자에게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나가 휴식을 취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어린 시절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안나 아줌마 건강을 돌보려면 더 나은 곳이 필요해요. 그는 아파트를 보여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리암과 노아도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싫어 망설이던 안나였지만 손흥민의 단호한 눈빛과 세 방의 층대가 있고 아버지의 축구공 유산을 놓을 작은 공간을 보고 기뻐하는 두 아들의 모습에 결국 설득되었다. 이제 현대적인 주방에 서서 안나는 차 한 잔을 우렸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에 앉아있는 리암과 노아에게로 향했다. 두 소녀는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인 호스퍼 웨이에서 손흥민과 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처음 본 이야기를 놓고 서로 다투듯 떠들었다. 엄마 해리 케인 아저씨, 슛 진짜 세게 차 리암이 손을 휘두르며 외쳤다. 평소 조용한 노아가 끼어들었다. 손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아빠가 가르쳐준 것처럼 스핀킥 하는 법 가르쳐줬어. 안나는 미소 지었지만 차컵을 쥔 손은 굳었다. 희귀한 심장질환이 점점 악화되며 생기는 묵직한 가슴 통증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안나는 가족이 이런 곳에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이전에 그들 아파트는 벽이 벗겨지고 노동자 거리에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낮에는 잡화점 계산원, 밤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일하며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아파트에서 만난 후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부동산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병원 근처에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찾았고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안나가 거절하려 하자 그가 말했다. 아줌마가 치료에 집중하고 리암과 노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나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지만 아이들이 새 아파트를 뛰어다니며 발코니를 미니 축구장으로 만들겠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감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날 아침 의사가 전화했고 목소리는 심각했다. 카터 씨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수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올 겁니다. 수술 비용은 수천 파운드에 달했고 그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약은 그녀를 버티게 했지만 1년 이상 살게 해줄 수는 없었다. 안나는 리암과 노아를 보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들의 아버지 제이미가 심어준 축구 꿈을 쫓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리암과 노아는 의사의 전화를 몰랐다. 그들에게 새 아파트에서의 나날은 마법 같은 모험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푹 빠졌다. 층대 넓은 옷장,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이 초대한 토트넘 훈련장 방문. 아저씨랑 팀이 경기 준비하는 거 보고 싶어. 어느 아침 아파트 주방에서 아침을 먹으며 손흥민이 물었다. 리암과 노아는 시리얼이 튀어나갈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 케인 아저씨도 거기 있어. 리암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휴고 로리스는 노아가 거의 의자에서 뛰어내리며 덧붙였다. 손흥민은 크게 웃었다. 다 거기 있어. 그리고 너희도 경기장에 들어갈 거야. 그날 손흥민은 두 아이를 호스퍼 웨이로 데려갔다. 현대적인 훈련 센터였다. 리암과 노아는 손흥민이 선물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차 안에서 들떠서 가만히 있지 못했다. 스퍼스 로고가 게이트에 보이자 지팡이를 가리키며 환호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푸른 잔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공 준비 운동 중인 선수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들을 작은 관중석으로 데려가 모든 걸 볼 수 있게 했다. 저기 해리 아저씨 봐. 손흥민이 가리켰다.
해리 케인이 멀리서 코너 골대에 공을 꽂자 리암이 환호했다. 휴고 로리스를 좋아하는 노아는 속삭였다. 저 아저씨 공 잡는 거 슈퍼맨 같아요. 훈련이 끝난 후 손흥민은 두 아이를 경기장으로 데려가 팀을 만났다. 해리 케인은 리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슛 세게 찰 수 있지. 리암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끄덕였다. 휴고 로리스는 노아에게 작은 골키퍼 장갑을 주며 포옹했고 노아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손흥민은 서서 미소 지었다. 두 소년의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스핀킥을 가르쳤다. 동작 하나하나를 인내심 있게 고쳐주었다. 리암이 골대에 공을 넣자 팀 전체가 박수를 쳤다. 너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손흥민이 말했다. 노아는 환하게 웃었다. 마치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리암과 노아가 기쁨에 잠긴 동안 손흥민은 안나의 수술을 위한 자금 마련 경매에 마음을 쏟았다. 카터 가족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만난 후 그는 관리팀에 연락해 대규모 자선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걸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는 조수 사라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안나 아줌마를 돕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팬부터 선수까지 축구 커뮤니티를 모을 겁니다. 사라는 빠르게 메모했다. 행사를 생중계하고 언론을 초대하고 스폰서를 연락할게요. 당신과 토트넘 팀의 4인공이 메인이 될 거예요. 특별히 추가할 건 있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해리 케인과 몇몇 동료를 초대해요. 그리고 리암과 노아를 참여시키고 싶어요. 그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을 시작했다.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에 리암과 노아 이야기를 올렸다. 제이미의 유산공 옆에서 두 소년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이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선 경매에 참여해 주세요. 그가 썼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토트넘 팬 선수들, 축구를 모르는 사람까지 이야기를 공유했다. 손흥민 당신은 영웅이에요. 한 댓글이 말했다. 기부할게요. 또 다른 이가 약속했다. 스포츠 브랜드부터 지역 기업까지 스폰서들이 지원을 약속했다. 축구공 제조사는 경매용 특별공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토트넘 팀 전체의 사인이 양각으로 새겨질 공이었다. 손흥민은 동의하며 강조했다. 의미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공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에요. 안나는 새 아파트에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낯선 느낌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넓은 공간, 푹신한 침대 손흥민이 채워놓은 냉장고에 익숙하지 않았다. 리암과 노아가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했지만 가슴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손흥민과 아이들에게 숨겼다. 그들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느 오후 리암과 노아가 손흥민과 훈련장에 간 사이 안나는 의사에게 전화했다. 카터 씨 가능한 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의사가 말했다. 지체할수록 위험해요. 안나는 전화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흐려졌다. 비용이 산처럼 크다는 걸 알았지만 손흥민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새 거실 선반 위 제이미의 유산공을 보았다. 속삭였다. 제이미나 지금 뭐 해야 해? 손흥민은 그 전화를 몰랐다. 그는 경매 준비를 계속했다. 초대 명단을 점검하고 TV에 출연해 행사를 홍보하고 유명 팬들에게 전화해 참여를 요청했다. 이건 단순한 경매가 아니에요.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소년이 제게 선한 마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리암과 노아의 이야기는 런던을 넘어 세계로 퍼졌다. 맨체스터의 한 학교는 빵을 팔아 기부금을 모았다. 한국의 토트넘 팬클럽은 큰돈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손흥민은 메시지를 읽으며 책임감이 커졌다. 안나를 구하고 모두에게 선한 마음의 힘을 믿게 하고 싶었다. 경매는 주말 런던의 큰 홀에서 음악 음식 어린이 활동과 함께 열릴 예정이었다. 손흥민은 리암과 노아를 초대했다. 너희는 아저씨랑 무대에 설 거야. 그는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진짜 영웅이 누군지 봐야 해. 안나는 걱정했다. 확실해요, 애들은 아직 어려요.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들은 아줌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행사 전날 손흥민은 리암과 노아를 다시 토트넘 경기장에 데려갔다. 그들은 팀 훈련을 보고 공식 골대에 공을 차고 기자회견실에 앉아 인터뷰를 흉내냈다. 나중에 스퍼스에서 뛸 거야 리암이 선언했다. 노아는 손흥민에게 속삭였다. 아빠가 우리 자랑스러워할까?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노아의 눈을 보았다. 너희 아빠는 하늘에서 제일 크게 웃고 있을 거야. 근처에 서 있던 안나는 눈물을 숨기려 고개를 돌렸다. 경매가 그녀가 살아남아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마지막 희망임을 알았다. 런던 도심의 대형 홀은 손흥민이 주최한 자선 경매가 시작되며 환한 조명과 웃음소리 음악으로 가득 찼다. 토트넘 호스퍼의 푸른 배너가 사방에 걸렸고 8살 쌍둥이 소년 리암 카터와 노아 카터가 아버지의 유산 축구공을 안고 있는 포스터가 그 사이를 장식했다. 포스터에는 두 아이의 사랑이 희망을 밝힌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축구팬 스폰서 평범한 가족까지 수백 명이 홀을 가득 채웠고 따뜻하고 영감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무대 위에는 손흥민과 토트넘 팀 전체의 사인이 양각으로 새겨진 특별한 나이키 축구공이 유리 상자에 담겨 엄숙히 놓여 있었다. 조명이 비추자 보석처럼 반짝였다. 새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리암과 노아는 손흥민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그들의 크고 동그란 눈은 설렘과 긴장으로 빛났다. 두 소년의 어머니 안나 카터는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희귀한 심장 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숨기려 애썼다. 그녀는 심플한 초록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지만 창백한 얼굴은 몸의 나약함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 위의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다. 이 경매는 그녀의 생명을 구할 기회일 뿐 아니라 리암과 노아의 효심과 손흥민의 선행이 그녀의 작은 가족 이야기를 커뮤니티 전체로 퍼뜨린 증거였다. 이 경매는 손흥민의 몇 주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 안나 리암 노아를 런던 북부의 편리한 새 아파트로 옮기도록 주선한 후 그는 이 행사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단순한 기금 모금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가족 사랑의 힘을 일깨우는 행사가 되길 바랐다. 우리는 안나 아줌마 리암과 노아, 그리고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행사 전 마지막 회의에서 팀에게 말했다. 그의 조수 사라는 밤낮으로 스폰서와 연락하고 언론을 초대하며 음향부터 조명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준비했다. 해리 케인, 휴고, 로리스, 히샬리송 등 토트넘 선수들은 공에 사인할 뿐 아니라 행사에 직접 나타나 지지했다. 런던에서 한국까지 팬들은 기부금과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의 유산 공을 팔아 어머니를 구하려 했던 리암과 노아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는 현상이 되었다. 맨체스터의 한 학교는 빵을 팔아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의 토트넘 팬클럽은 큰 금액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축구공 제조사는 경매용 특별공을 만들었다. 팀 전체의 사인이 양각으로 새겨지고 희망을 위하여라는 작은 문구가 적혔다. 손흥민은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하며 행사가 성공할 뿐 아니라 리암과 노아에게 기쁨을 주길 바랐다. 런던 동부 보도에서 처음 만난 두 소녀는 그의 가슴을 울렸다.
홀은 런던의 유명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오며 활기를 띄웠다. 특별한 자선 경매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멋진 가족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가 선언하자 관객이 열렬히 박수쳤다. 그는 리암과 노아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다. 세미프로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 제이미의 유산공과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 어머니의 약을 사려 했던 효심. 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이는 토트넘의 스타이자 선한 마음의 상징 손흥민입니다. 진행자가 손흥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관객이 환호하며 일어섰다. 손흥민이 무대로 올라왔다. 환한 미소 뒤에 감동이 깃든 눈빛. 그는 리암과 노아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평소 당찬 리암은 군중 앞에서 주춤하며 손흥민의 손을 꽉 잡았다. 조용한 노아는 그에게 바짝 붙었지만 앞줄의 어머니를 보고 눈이 반짝였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가 홀에 울렸다. 오늘은 저에 관한 게 아닙니다. 리암과 노아 가족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다는 걸 가르쳐준 두 소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 곁에 머물기 위해 싸우는 강한 어머니 안나, 아줌마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관객이 열정적으로 박수쳤다. 많은 이가 눈물을 훔쳤다. 아래에 앉은 안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병 때문만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무대 위에 작고 용감한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제이미를 떠올렸다. 그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손흥민은 말을 이어갔다. 이 공은 저와 토트넘 팀의 사인이 담긴 희망의 상징입니다. 경매로 모인 모든 돈은 안나 아줌마의 수술과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는 리암과 노아를 보며 윙크했다. 얘들아, 할 말 있니? 리암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길 원해요. 엄마는 우리 전부예요. 용기를 낸 노아가 덧붙였다. 그리고 손이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는 슈퍼히어로 같아요. 관객이 웃음을 터뜨렸고 곧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다. 안나는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어린 아들들이 수백 명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경매가 시작되며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진행자가 시작가를 불렀다. 이 특별한 공 500파운드부터 중년 남성이 팻말을 들며 외쳤다. 600파운드 홀 구석의 여성이 즉시 올렸다. 800파운드 가격은 수백에서 수천으로 빠르게 치솟았다. 펜 사업가, 심지어 몇몇 선수가 참여했다. 앞줄에 해리 케인이 손을 들었다. 2.00 파운드 관객이 환호했다. 스포츠 회사 대표가 일어섰다. 아주만도 1,000 파운드 홀이 술렁였다. 리암과 노아는 입을 벌리고 서로를 보았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지만 안나를 보았다. 그녀는 숨을 가쁘게 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사업가가 전화로 입찰했다. 모두를 침묵시킨 금액이었다. 200권 1,000파운드 진행자가 카운트다운했다. 하나, 둘, 셋. 낙찰 천둥 같은 박수가 터졌다. 리암은 펄쩍 뛰며 노아를 안았다. 엄마가 나을 거야. 그가 외쳤다. 안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드레스에 떨어졌다. 200,000파운드는 수술뿐 아니라 빚을 갚고 아이들 미래를 보장할 돈이었다. 하지만 경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깜짝 발표를 준비했다. 그는 마이크로 다가가 관객을 조용히 했다. 이 특별한 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남은 경매 금액과 다른 기부금을 새로운 자선재단 설립에 사용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이미 카터 재단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싸우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요. 관객이 다시 환호했다. 안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이미 이름의 재단 그녀는 남편이 여기 손흥민의 행동을 통해 웃고 있다고 느꼈다. 리암과 노아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아빠가 자기 재단이 생겼어. 노아가 빛나는 눈으로 속삭였다. 안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무대에서 그들을 보았다. 가슴이 벅찼다. 그는 제이미 카터 재단이 리암과 노아가 그에게 준 희망처럼 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줄 시작임을 알았다. 경매 후 손흥민은 안나, 리암, 노아를 새 아파트로 데려갔다. 셋은 지쳤지만 행복했다. 리암과 노아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채 소파에 늘어져 공이 팔린 순간을 떠들었다. 해리 아저씨가 손 높이 들었어요. 엄마 리암이 말했다. 노아가 덧붙였다. 나중에 손이 아저씨처럼 사람들 도울 거예요. 안나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통증이 평소보다 강하게 왔다. 그녀는 조용히 약을 먹으며 나약함을 숨겼다. 안나의 안색을 눈치챈 손흥민이 옆에 앉았다. 안나 아줌마 쉬셔야 해요. 그가 걱정스레 말했다. 다음 주에 의사를 만나 수술 일정을 잡을게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감정으로 가득했다. 손 선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뿐 아니라 희망을 주셨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에요, 아줌마. 리암과 노아예요. 제이미의 공으로 모든 걸 시작했죠. 그 후 며칠 안나는 수술 준비를 시작했다.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으며 비용이 보장된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약해졌다. 매일이 싸움이었다. 아이들에게 숨겼지만 리암과 노아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았다. 어느 저녁 그들은 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둘 다 그린 그림이었다. 안나, 리암, 노아, 제이미가 유산공 옆에 서 있고 손흥민이 웃으며 옆에 있었다. 강하게 버텨줘서 고마워요. 엄마 리암이 진지하게 말했다. 노아가 덧붙였다. 손이 아저씨가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안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자신뿐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손흥민은 안나뿐 아니라 제이미 카터 재단을 위해 계속 지원했다. 그는 의료단체와 연락하고 전문가를 초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리암과 노아와도 시간을 보냈다. 토트넘 훈련장에 데려가고 공원에서 공을 차고 춘천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아빠는 선한 마음은 패스 같다고 하셨어. 믿으면 정확한 사람에게 갈 거라고. 리암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저씨처럼 선한 마음 패스하고 싶어요. 노아는 속삭였다. 아빠처럼요. 어느 오후 안나는 의사에게 전화했다. 카터 씨,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재단 돈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겁니다. 안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선반 위 유산공을 보았다. 제이미가 리암과 노아에게 슈팅을 가르치던 오후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떠올렸다. 그녀는 손흥민에게 편지를 썼다. 손이 떨렸다. 손 선수, 제가 살아남지 못하면 리암과 노아를 돌봐주세요. 엄마가 그들을 사랑했고 아빠가 늘 곁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필요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손흥민과 아이들 덕분에 싸울 기회가 생겼음을 알았다. 경매는 모든 걸 바꿨다. 돈은 안나를 구했고 리암과 노아에게 새 미래를 열었다. 그들은 축구뿐 아니라 남을 돕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손흥민이 방문했을 때 리암은 다른 그림을 주었다. 유산공이 무지개 위로 날아가는 그림손이 아저씨 고마워요 라는 글과 함께 노아가 덧붙였다. 나중에 아저씨 같은 사람 될 거예요. 손흥민은 두 소년을 안았다.
제이미의 불꽃이 그들의 선한 마음을 통해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런던 북부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안나 카터는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익숙한 가슴 통증 없이 눈을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희귀한 심장질환으로 약해졌던 몸이 방해하지 않고 숨이 쉽게 들어오는 것에 놀랐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았고 눈은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석 달 전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의 자선 경매로 마련된 자금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그녀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거실에서 8살 쌍둥이 아들 리암과 노아의 웃음소리가 활기차게 울렸다. 두 소녀는 손흥민이 선물한 새공 토트넘 팀. 전체의 사인이 담긴 공을 카펫 위에서 가지고 놀았다. 아버지, 제이미의 유산공이 놓인 나무 선반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안나는 거실로 나갔다. 리암이 페널티킥을 흉내내고 노아가 골키퍼로 뛰며 소리쳤다. 휴고 아저씨처럼 잡았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을 꿈꾸지 못했다. 건강하게 서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미래가 어머니를 잃을 두려움으로 어두워지지 않은 날. 그녀는 제이미를 떠올렸다. 리암과 노아의 마음에 축구 열정을 심어준 사람. 그리고 그 열정을 구원과 수천 명에게 퍼지는 기적으로 바꾼 손흥민을 생각했다. 석 달 전 런던 도심 대형 홀에서 열린 자선 경매는 모든 것을 바꿨다. 손흥민과 토트넘 팀의 사인이 양각된 특별한 나이키 공은 2천 1,000파운드에 팔렸다. 안나의 수술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하지만 안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손흥민이 제이미 카터 재단 설립을 발표한 순간이었다. 남은 경매 자금과 기부금을 사용해 심장질환으로 싸우는 가족을 돕는 재단. 안나가 사랑한 남편. 2년 전 교통사고로 리암과 노아를 떠난 아버지 제이미의 이름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경매 후 안나는 최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최고의 의사들이 돌봤다.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고 날마다 건강이 돌아왔다. 마치 제이미가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며 가족이 어둠을 이겨냈다고 아는 듯 했다. 어머니가 기침하거나 지칠 때마다 걱정하던 리암과 노아는 이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놀았다. 축구뿐 아니라 남을 돕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그들을 도운 것처럼 손흥민이 마련해준 런던 북부의 새 아파트는 빛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런던 동부 노동자 거리에 벗겨진 벽과 소음은 없었다. 이 아파트는 새 출발이었다. 리암과 노아는 층대가 있는 자기 방 미니 축구장이라 부르는 작은 발코니, 제이미의 유산공을 놓을 특별한 공간을 가졌다. 나이키 공은 동료들의 사인으로 반짝였고 한 번도 경기장에서 굴리지 않은 제이미가 아들에게 전한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었다. 안나는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미 카터 재단의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아파트에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하고 의사 스폰서와 협력해 심장질환에 맞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일은 그녀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다. 제이미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의 유산을 구원받은 삶들로 이어가는 방법이었다. 손흥민과 어머니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은 리암과 노아도 자신만의 목적을 찾았다. 그들은 손흥민이 호스퍼 웨이 훈련장에서 본 열정 덕분에 토트넘 유소년 팀에 합류했다. 매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잔디밭을 달리며 슈팅 드리블, 팀워크를 배웠다. 경쟁심 강한 리암은 해리 케인 같은 스트라이커를 꿈꿨다. 조용한 노아는 휴고 로리스를 본받아 골키퍼를 좋아했다. 모든 슛을 막을 거야. 노아가 훈련 중 선언하자 코치가 웃었다.
하지만 축구 외에도 두 소녀는 학교에서 키즈 헬핑 키즈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레모네이드와 쿠키를 팔아 제이미 카터 재단에 기부금을 모았다. 엄마 같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리암이 손흥민에게 말했다. 노아가 덧붙였다. 아빠처럼 아빠는 모두가 행복하길 원했어요. 손흥민은 카터 가족 아파트 소파에 앉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었다. 너희는 아저씨와 너희 아빠가 믿는 일을 하고 있어. 선한 마음을 퍼뜨리는 거야. 그가 두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손흥민은 카터 가족의 삶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경기 일정과 자선 활동으로 바빠도 그는 자주 들렀다. 피자나 축구 장난감을 리암과 노아에게 가져왔다. 그는 아이들을 토트넘 경기장에 데려가 VIP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게 하고 좋아하는 선수를 만나게 했다. 해리 케인이 리암에게 사인된 축구화를 주자 소녀는 기뻐서 밤새 잠을 못 잤다. 골키퍼를 좋아하는 노아에게 휴고 로리스는 페널티킥 막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냈다. 노아는 수십 번을 돌려봤다. 하지만 손흥민이 준 것은 물질적 선물만이 아니었다. 그는 리암과 노아에게 춘천의 소년에서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된 여정을 이야기했다. 실패와 아버지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친 순간들. 우리 아빠는 선한 마음은 패스 같다고 하셨어. 믿으면 정확한 사람에게 갈 거라고. 그는 어느 오후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공을 차며 말했다. 리암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저씨처럼 패스하고 싶어요. 노아는 속삭였다. 아빠처럼요. 그 말은 손흥민에게 제이미의 불꽃 만난 적 없는 하지만 리암 노아 안나를 통해 느낀 불꽃, 이 선한 마음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제이미 카터 재단은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다. 몇 달 만에 런던의 수십 가족을 도왔다. 수술비를 내주고 약을 제공하고 부모가 아픈 아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열었다. 운영 책임자인 안나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이 일이 손흥민에게 감사하고 제이미를 기리는 길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곳곳에서 감사 편지를 받았다. 각 편지는 희망의 이야기였다. 서울에서 온 7살 소녀 하나가 보낸 편지는 특히 특별했다. 카터 가족에게 단순한 영어로 글씨는 삐뚤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저는 하나예요. 심장병이 있었는데 제이미 카터 재단이 수술을 도와줬어요. 이제 달릴 수 있고 손 아저씨처럼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나눠줘서 고마워요. 하나는 그림을 동봉했다. 무지개 아래 공을 차는 소녀 옆에 리암 노아 손흥민이 있었다. 안나는 아침 식사 중 편지를 읽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시리얼을 먹던 리암이 놀랐다. 서울의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아는 거지? 유산공을 아는 노아가 말했다.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젖었다. 제이미가 어딘가에서 웃으며 그의 사랑이 바다를 건너 서울의 소녀에게 닿았음을 안다고 느꼈다. 하나의 편지를 들은 손흥민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나는 춘천에서 도운 소녀를 떠올리게 해 그는 카터 가족 거실에서 말했다. 하나가 건강해지면 토트넘 경기를 보러 초대할게요. 그는 리암과 노아를 보았다. 봤지? 너희가 공을 팔려 했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리암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저씨처럼. 노아는 속삭였다. 아빠가 우리가 포기 안 한 걸 보면 좋겠어요. 안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가족의 일부가 된 손흥민을 보았다. 이 기적이 자신과 아이들뿐 아니라 런던 동부 보도에서 시작된 선한 마음의 연쇄 때문임을 알았다. 1년 후 카터 가족은 런던 동부의 익숙한 거리에 섰다. 모든 게 시작된 곳. 리암과 노아가 축구공 판매 20파운드. 엄마를 도와주세요. 간판을 들고 유산공을 안고 앉았던 보도.
이제 그곳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다. 여기서 두 아이의 사랑이 세상을 바꿨다고 새겨졌다. 건강하고 화난 안 나는 동판을 보았다. 제이미가 곁에 있는 듯했다. 이제 9살 조금 더 큰 리암과 노아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이 준 새 공을 안았다. 제이미의 유산공은 상기시키기 위해 가져왔다.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로 옆에 섰다. 봤지? 그가 말했다. 여기서 너희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게 시작됐어. 리암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좀 이상하지만 멋져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다 아는 거죠, 아저씨. 손흥민은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 아빠는 다 알고 정말 자랑스러워해. 떠나려 할 때 안나는 동판 근처에 서 있는 젊은 어머니와 7살쯤 된 딸을 보았다. 마르고 창백한 소녀는 예전의 안나 같았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눈으로 동판을 읽었다. 안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카터예요. 그녀가 말했다. 따님을 보니 도움이 될 재단이 있어요. 제이미 카터 재단이요. 어머니는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인가요? 얘가 심장병인데 돈이 없어서. 안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알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녀는 재단 명함을 주며 바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리암과 노아는 빛나는 눈으로 보았다. 엄마가 손이 아저씨처럼 사람 돕고 있어. 리암이 속삭였다.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처럼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 안나는 가벼움을 느꼈다. 삶의 목적을 찾은 듯. 됐다.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제이미의 유산을 이어가고 손흥민이 가르친 선한 마음을 퍼뜨렸다. 축구 꿈과 넓은 가슴을 가진 리암과 노아는 사랑이 모든 장벽을 넘는 증거였다. 선반 위 반짝이는 유산공은 제이미의 기억뿐 아니라 두 소년의 효심에서 시작해 수천 명을 구한 여정의 상징이었다. 안나는 제이미가 어딘가에서 웃으며 그의 열정의 불꽃이 그녀와 아이들 선한 마음의 기적을 통해 영원히 타오른다고 알았다.